일단 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 검사를 한 4번 했어요. 왜냐면 강의 나갈 때마다 음성 거실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목구멍 한번 쑤셔보고, 콧구멍 쑤셔보고, 그래서 목구멍이 아파요. 콧구멍도 아프고. 그럼 그 이튿날 그 음성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음성이니까 절대로 뭐 걱정하시지 말고. 저는 이제 수업을 전라북도 교육문화관 거기서 하고 다른 데 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진안 문화의식을 왜 왔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어떤 오지가 따로 없고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지적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게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돈 없어서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왜 왔죠? 수업을 받으라고. 수업.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은 수업과 공부가 있는데 수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지식 전달을 잘 하는 것이 수업이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는 것이 공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말에 무엇이냐면 적자생존. 적자생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환경에 또는 어떤 조건에 잘 적응한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것이 적자생존의 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적자생존은 뭐냐면은 내 강의를 잘 적은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는 사람,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이제 저는 전라북도 문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전북문화관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통참분도 계시지만은 교대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남원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원 사람인데 남원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남원서 이제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은 대학 가려고 하면 천고를 가고, 또 이제 취직하려고 하면은 은행 같은 데 취직을 하고 상고를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취직을 하고 상고를 왔는데 입학식 때에 한 선생님들 6분이 주 부임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 우리는 입학식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키가 큰 미남 선생님이 탁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신석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신석정 선생님한테 3년간 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있다 바로 교대를 갔지만은 그분은 7년 동안에 계시면서 거기서 정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석정 선생님한테 시에 대해서 참 피가 나게 배웠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신석정 선생님한테 맨 먼저 받은 게 뭐냐면은 비유법이 뭐냐면 직유와 은유 아닙니까? 근데 은유라는 게 뭐냐면 A는 B, 말하자면 중간에 중심의 B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A는 B,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데 지급법은 뭐냐면 가운데 중심의 B가 무엇처럼 무엇 같은 무엇 있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사 같은 누구 무엇처럼 무엇하고 이런 중심의 B가 지급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급법이 쉬워요. 왜냐면 중심내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석정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문협을 가면, 자, 지급법 100개 써와라. 그러면 열심히 쓴다. 100개. 그럼 그냥 별 같은 그냥 당당하게 가면은 우리 신석정 선생님 보고는 이렇게 쳐다보고 찍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찍고 야 임마 이것은 책 다 했어. 그래갖고 통과한 것이 불과 한 5개밖에 안 돼요. 100개 채우려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달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은유법. 은유법은 가령 내 마음 호수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하고 호수하고는 어떤 공통성이 있냐면은 넓고 잔잔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 편소도 하고 뭐 지저분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또 그거 갖고는 내 생각은 거의 한 2년 동안을 지기운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시는 비유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80% 완성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 아무 것이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상을 많이 탔는데 저는 입선인가 한 번 했어요. 3년 당 입선. 그것도 이제 북산에서 중국한테 내가 못 챙겨. 근데 이제 교대를 들어가고 제가 이제 신문사를 가서 그 편집실에서 편집반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대를 나와가지고 우리 이기반 선생님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한테 이제 냈더니 그러면은 시를 한번 쓰는데 등단을 해봐라. 그래서 현대문학에 맨 먼저 등단을 하려고 작품을 냈는데 맨 처음에 뭘 갖다 댔냐 하면은 3,200만 헥타르 딸기밭. 그래갖고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딸기밭이 쫙 피어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요것을 냈는데 정보과에서 저한테 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딸기밭은 빨갱이들은 막 이게 빨갱이들 세상이냐 이게. 그렇고는 그 추천을 받았다가 취소를 했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안테나를 썼어요. 안테나를 시를 현대문학에 그때 안테나 뭐냐면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안테나가 아니고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갖고 쭉 서는 거 안테나잖아요.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우리의 슬픔도 있고 우리의 기쁨도 있고 뭐도 했다고 했더니 그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지금은 그 등단하면 그냥 신인상하면 한 번만 타면 되는데 옛날에는 3번 해야 천료. 그래가지고 그 천료 한 번 나오면 3년 내지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3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1회, 2회 추천받은 사람이 그냥 박목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박목월 선생님한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 양반이 유경수 여사 돌아갔을 적에 조가를 썼어요. 그러면 그 옛날 민주하고 뭐 서스퍼라는 것이 조가를 써보니까 그 양반을 추천으로 빼버렸어요. 추천을 빼버려갖고는 현대문학에 추천을 못 받고 그 뒤에 또 전전하다가 월간문학에 이제 그 한국문협에서 월간문학에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왕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진짜 다른 사람 시보다 내 시를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시를 써가지고 동시 작가가 됐어요. 그 동화를 써갖고 또 현상문집에 동화 작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초등학교에 한 7년 8개월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고등학교로 갔는데 제가 이제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지. 그래서 그 뭐냐면 너는 어디 초등학교 나와서 나 초등학교 안 나왔어. 근데 이제 뭐냐면은 초등학교 안 나왔고 너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검정고시를 봤냐? 그거 아니고 나는 국민학교를 나왔다.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이제 선생을 하는데 이왕이면 내 시를 들려주자고 동시를 시작했고 동화를 했고 해서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 써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쭉 안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뭐냐면 시 쓰던 그 안도현이도 동시 써갖고 돈을 벌고 시집 갖고 돈을 못 벌어요. 그 다음 김용택이도 그 동시 써갖고 돈 벌고 그 시 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시를 써갖고 돈을 벌더라고. 그래서 나도 돈 한번 벌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낸 것이 뭐냐면은 온 가족이 함께 읽는 동시잔치. 요거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드렸는데 요거 지금 홍지선님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숙각해나 했습니다. 이게 그 뭐냐면 이 서점을 가면 이 책이 오면은 눕혀놓냐 세워놓냐 이 책이 진열대에 근데 이제 세워놓냐 눕혀놓냐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반드시 눕혀놔야 일이 벌어져요. 그 여자들 눕혀놔야 일이 벌어지듯이
그 뭐냐면은 이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자꾸 다 꽂아놓은 것이 누가 퍼들어내요. 근데 진열 때 이렇게 딱 눕혀놓으면 보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 이게 눕혀놔갖고 통깨나 본 것이요. 지금도 가면 저 눕힐려 있어요. 지금 한 2년째 눕힐려 있어요. 그래갖고 심심하면 원고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게 저가를 제가 15,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좀 더 쓸 건데 한 3만 원 쓸 것인데 저한테 60%가 온다. 60% 뭐냐면은 저 출판사의 20%, 그 다음에 20%는 서점, 그 다음에 작가한테는 60%가 와요. 60%. 그래서 9,000원씩 나한테 꼬박꼬박 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여기 이제 저 보면 미남자가 하나 있잖아요. 미남자가 있고 쭉 보면 제가 어차피 이제 책을 나눠드렸으니까 이제 요것도 요거 더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 책 얘기하지 말고 그 뭐랬냐면 움직이면 안 되나 이렇게 초점이 잡혀갖고 제가 이제 중학교 덕신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호남 제1고 성은여고 전일고 남자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맨 마지막에는 기전대학교에서 3년간 그 강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정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초, 중, 고, 대까지 있었는데 제가 안 해보고 유치원 선생을 안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쭉 하다가 그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회교육을 했어요. 이 사회교육이었는데 그 수필을 전라북도에서 맨 먼저 강의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87년도에 시립도서관 완산동에 그 시립도서관에 수필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맨 먼저 시작하고 그 김학이는 그 뒤에 우리 김학은 우리 저 4년 선배예요. 고등학교. 근데 우리 김학 회장은 이제 KBS에 있다가 이제 정년을 해가지고 그때 시작했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시는 이제 내 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를 강의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강의를 하고 있냐면은 거기 시립도서관 하다가 전북대 평생교육을 했어요. 평생교육. 그때 평생교육도 정년이 있어요. 이제 정년을 하다가 저기 문학관 아카데미 문하원 전북 문하원 아카데미 거기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학생회 가서 전북 교육문화관에서 강의를 지금 금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는데 저는 항상 뭐냐면 있잖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도 작년에 맡았는데 또 맡으면 아이고 저 비기 싫고 또 맡았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길면은 한 군데 가서 5년 하고 그러면 3년 하고 제가 하산이라 하면 하산하면 제가 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잘 안 해요 제가. 무슨 아까도 했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나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수강생들 태도 파갖고 이러면은 그냥 1년 안에 하산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하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참 가축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된 거죠. 뭐냐면은 바글바글 해갖고 와갖고는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가축적인 분위기 이렇게 오붓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 근데 이제 또 이게 남자가 또 하나 더 낀 게 다 터졌구만 이게. 이것도 일당백을 우리 이제 심판부 회장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여기는 시를 쓰고 싶으신 분도 오셨을 것이고 수필을 쓰고 싶은 분도 오셨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목숨은 책상도 만들고 장롱도 만들고 대문도 만들고 집도 짓고 다 하고 다녀. 그 목숨인데 나는 책상 전문, 나는 뭐 전문 그것 아니거든. 뭐냐면 이 문학도 여러분들 문인이야 문인. 그리고 나는 시인, 나는 수필가면 수필가는 맨날 수필만 쓰고
시는 맨날 시만 쓰고 그것이 아니고 시 같은 수필. 수필도 그냥 시 같은 문장이 얼마나 좋아요. 또 수필 같은 시. 그 어차피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걸 넘나들어서 내가 주특기는 주특기지만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버물린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는 시인이요, 나는 수필이요. 그 수필은 아니라 풍신나게 쓰면서 수필가라고 하고 시인이 아니라 가짜나게 쓰면서 그 시인이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특기가 있어요. 특기가. 그래서 그 뭐냐면 이제 저도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책 나왔지만 그 수필집이라고 안 썼어요. 산문집은 산문집. 이 산문집은 산만한 것이 산문집이고 우문은 울고 쓴 것이 우문이요. 그 시는 울고 쓰잖아요. 그 죽주려야 되니까 이거 산만한 쓴 것이고. 그러나 그 뭐냐면은 이 산문집도 보면은 그 제가 썼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군산에 가서 저 김재희라고 그 유명한 저 수필가 그 강염수 그 김재희 수필가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수필은 저 수필집의 교본 같아요. 그 왜 교본 같냐면 정돈되었다는 것이 이야기가. 이것은 자찬이고 그만큼 그 쓸만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그 초고에 우리 마누라 이야기를 지나같이 썼던 이 책내 만들다가 그 빼고 쓴 것이지 악체라고 썼던 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게 이제 이 동시집 이거 자 맨 처음에 볼까요? 이게 이 동시집을 이제 제가 몇 개 이제 동시 소개를 했는데 지가 통신이라고 통신이죠. 그거 아니고 우리가 시를 쓰든 수필을 쓰든 소재가 중요해요. 소재가 중요한데 소재를 어떻게 소화했냐. 그 말하자면 그 이야기 전체의 줄거리 대표적인 게 주제라고 하고 그 감이 말하자면 소재예요. 소재. 그러니까 뭐냐면 가령 오늘 칼국수를 만든다 하면은 국수가 주제고 거기 이제 호박도 넣고 뭣도 넣고 이것이 이제 소재고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재료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야 국수가 제대로 된 것이 칼국수가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무슨 토토로도 넣고 무슨 개발 토토로도 넣는다는 이야기요. 그거 안 되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그 동시는 그런 내가 그 소재 주제를 잡을 적에 모든 것은 뭐냐면은 소재가 참 중요하고 이해거리가 참 중요해요. 근데 뭐냐면 가장 참신한 얘기가 뭐냐면은 동심. 그러니까 이 동심의 시, 동심의 수필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한번 쓰시라고 해서 제가 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자, 봅시다. 뭐냐면 겨울 풍경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수필 쓰신 분들은 우리가 그 이 수필집을 갖다가 읽을 적에 재밌고 끄덕끄덕해야 그 수필이 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저분해가 무슨 얘기 쓴 거예요? 그럼 그 수필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서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써. 공감이 가는 거. 그런데 실컷 바쁜 시간에 책 한 권 보내갖고 그냥 시간 낸다고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그냥 실컷 읽고 나니까 남편 자랑, 실컷 읽고 나니까 새끼 자랑, 실컷 읽고 나니까 주입 자랑. 비싼 돈 들여갖고 비싼 시간 들여갖고 그 너무 새끼 자랑, 너 남편 자랑 그 몰라부터 읽어요. 난 그런 거 던져버려요. 그 가장 불쌍한 거 뭐냐면 책 내갖고 내 책 이사간집 갔더니 장롱 밑바닥에 그 균형 잡으려고 그 갇혀있는 거 제일 싫어요 그게. 그래서 나는 혹시나 그 책은 그 내 책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저는 그 성당을 다녀요. 성당을 다니는데 너는 성당 댕겨? 참 고상하네. 근데 그거 아니고 저는 그 성당을 댕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병호 죽여라고 성당 다니는 분은 알 거고 우리 이제 전라북도에 그 총책을 맡은 그분이 한 십몇 년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뭐냐면은 성경을 달달 꿰어요.
근데 한번 이제 그 기관장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딱 해서 하필 내 앞에 앉아갖고 안 회장님은 교회가 뭐요? 아, 어느 종교를 믿소? 저는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아니 물자 불교요. 교회로 안 다닌다고. 아니 물자 불교 때.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신부가 있었어요. 전동 신부가. 당장에 안 회장 예비교육 시켜갖고는 교육교육 시켜갖고 허락했는데 그래서 나 교육 같은 거 안 해요. 그랬더니 나 하면 다 알아서 해요. 그게. 꼬꼬꼬꼬꼬꼬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갖고 했는데 또 하나 뭐냐면은 왜 불교라고 했냐면은 저는 사실 우리 식구가 열심히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기독교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은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가 뭐냐면은 목사도 무슨 책이 저 중앙에서 온가 봐요. 실컷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하고 쳐다보지 그랬으면 또 있고 다 이래서 내가 아이고 저걸 내가 드려야 그래갖고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냐. 우리 마누라 내 마누라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찾아서 한번 마누라 공동이 돼버려.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나 그거 한다냐 그랬어. 그랬더니 왜 목사가 싫어요? 아이고 목사 보고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댕기지. 그래서 나 하나님 비도 않고 목사가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도 나간다고 이제 혼자 이제 실어가지고 옮겨서 목사가 문 앞에서 이제 어서 오시라고 하는데 따라와서 그냥 이왕 먼저 사모님 모시고 같이 다니더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누라는 뭐 하나 하면 그냥 기어코 빠져버려야 돼. 권사가 돼, 권사가. 권사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어깃장 놀라고 이제 가갖고, 천주교 다니라고, 천주교 다니라고 했네. 왜? 천주교 가면 술도 먹을 수가 있대야. 그래서 진짜, 그것도 제사도 지낸다네? 내가 장담이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한 3일 되더니 뭐라 하냐면, 여보, 나도 그거 따라가야겠어. 오지만 하고 니 따라오게 됐네. 이제 나도 그런 어쩔 수 없게 됐단 게 왜 그냐 했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 따끈따끈하죠.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래서 인생은 인생이지 뭐. 그랬더니 뭐냐면은 나무 가슴속을 한번 다녀와야 그 인생입니다. 나무 가슴속을 다녀와야 인생이요. 그러면 나무 가슴속 뭐 항상 열일까지 다녀와? 이게 뭐냐면 남이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지금은 좋은 인상을 가졌으면 좋게 생각할 것이고 나쁜 인상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고 자기가 뭔가 나를 보고 어떤 감정 밑에 상대가 보고 나서 뭔가 가졌을 것 아니에요. 그 인생인데 남이 그냥 휙 쳐다보고 그냥 저 사람 그거 아니고 그건 뭐냐면 이 인생을 한번 다녔다가 한 것이 누구한테 마음속도 없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이 남을 한번 물려보기도 하고 남 가슴속에 좀 찡하게 한번 그것도 해보고 뭔가 조금 소재 같아서 이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시고 수필고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문학은 우리 자서전이다. 자서전. 그러면 이 자서전이 뭐냐면은 꼭 뭐냐면 어려서 태어나서 뭐하고 태어나고 그것이다. 참 행복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자서전인데 대단히 잘못된 그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유인전 보면요. 어려서부터 영리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골목대장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훌륭해야 이게 훌륭한 사람 되는데 외국의 전기 찾아보세요. 그죠? 뭐냐면은 에디슨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하면 낙지도 오고 뭐도 오고 갖고 다 해야지 용기를 갖고 나도 그거 한번 해야지 그래야지. 근데 우리나라 전기를 유인전을 읽어보면 난 골목대장 거 아니고 머리도 좋고 월반도 안 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인전을 쓰려고 나도 이렇게 본받아야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그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포기시키고 우리나라에 유인전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생도 보면은 저 사람 참 모범적으로 살았어. 이거
그 별로 안 좋게 사는 나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다 빠지고 그런 그 인상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인생이면서 인생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참 건전하게 선의로 살다가 이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으로 살다가 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으로 살다가 선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소재거든요. 소재.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소재를 보면 자 겨울 풍경화 보면 뭐냐면은 겨울 풍경화 보면 그냥 눈이 하얗게 되고 저가 그것이 대표적인 풍경화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 고정관념 그 문학한 사람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은 겨울 풍경화 하면은 꼭 하얀 눈이 내리고 그냥 하얀 것이고 그냥 천사 같은 그것이 아니고 대단히 우울하고 기분 나쁜 풍경화도 있을 것이고 모든 고정관념을 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천사주의, 교훈주의는 그렇게 글 쓴 사람은 다 실패해요. 뭔가 이 나무 그 가슴을 찡하게 울리건 어떻게 울리건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시인들이나 스필가들은 모든 삶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우선 여기 형광도 뭐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죠. 이것이 갑자기 캄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도 형광도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것도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과 마음으로 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카메라하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도 나쁜 놈. 너는 그냥 항상 이게 뭔가 붙어갖고는 그냥 너무 못된 짓 하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너무 속옷 찍었거나 뭐 놈 찍어갖고 네가 고발하지 이게 나쁜 놈은 너는 참 고지식해 너무 더 하나만 해주잖아. 똑같은 거 여기 얼마나 대화를 쓰갖고 얼마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소재예요. 소재. 그러니까 뭐냐면은 견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게 그냥 토끼는 깡총깡총이지. 옛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말고 국민학교 때 토끼는 깡총깡총 줄을 이렇게 깡총깡총이라고 하면 맞지. 거기다가 껑충껑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이 토끼가 맨날 다리 아픈데 깡총깡총 뛰어다녔을까? 날개가 부러졌는데 날개가 헐헐 달았을까? 그러나 옛날에 껑충껑충이라고 안 쓰면 저 가서 청소하고 썼어야 되고 복도에 가서 썼어야 되고 그 시험지도 틀리면 그렇게 쓰면 아마 10몇 점 맞았을 것이야 아마. 이런 고정관을 버려야 돼. 그래서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저는 고등학교 때 진학지도를 15년 했어요. 진학지도를. 그래갖고 내가 참 전북대 교대도 많이 넣고 서울대도 많이 넣어갖고 특강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 배웠죠? 시 배우고 수필 배웠죠? 시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시를 쭉 써놓고 뭐냐면은 요것은 사단 구성이면 기승전결, 삼단 구성이면 서른번호 결론 해갖고는 1년, 2년, 3년 해갖고 1년에 소주제는 2년에 소주제는 소주제 그 다음에 밑줄 뜯어놓고 요것은 지규법, 요거 은유법 난도질을 해갖고는 가르쳐놓으니까 그리고 주제는 모르는데 도대체 그 시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시를 걸레를 만들어놔. 그러니까 신경림 씨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양반이 시를 뭐 썼냐면 농무란 거 뭐냐면 농악을 썼는데 그것이 수능 문제 나왔어. 수능 문제 나왔는데 그 수능 문제가 5문제 나왔는데 신경림이가 5문제 풀어 5문제 다 틀렸어요. 뭐도 틀리냐면 작가의 의도도 틀렸어. 작가 작가인데. 그래서 그 이튿날 조선일보다가 뭐 썼냐면 칼럼에다가 문학교육에 가르침 썼었어요. 그럼 쓴 뒤로는 지금은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 안 가르쳐요. 다 읽고 그냥 쏙쏙 들어오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시 잘 쓴다고 한 걸 뭐냐면 옛날에는 어렵고 비비 꽁무니 잘 쓴 것인데 지금 한 번 읽어봐갖고 탁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뭔가 화는 그냥 끄덕끄덕 돼야 되지. 2번 읽고 고개 끄덕끄덕 그 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요. 안도현이가 그냥
너는 뭐 연탄불, 너는 누구 뜻하게 연탄불 한 번 사지 마라? 맞아, 나 안 해봤어. 나 안 쳐야지. 응? 그리고, 김용태가 뭐라고 하냐면, 다리 떴다고 전화 오시나요? 그 얼마나 참 서정적이야. 달 뜨면 너무 좋지. 야, 달 떴어, 쳐야죠. 응? 그, 안도현이도 저하고 친하고, 김용태도 친하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안도현이가 지난번에 그 이제 강의를 와갖고 뭐라냐. 저는요, 연탄재를 썼더니 제가 별명이 연탄시인이다. 안도현은 연탄시인인데, 김용태기는요, 저보다 시커멓고, 저보다 잘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시인도 그래요. 김용택이 훨씬 잘못해서 안도현보다. 근데 선지강 시인이래, 그거. 그래서 내가 그때 안도현이한테 그랬거든. 너는 등단 다시요. 근데 이제 우리 안도현은 참 잘 지내다가 저 경북 예천으로 갔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른 이야기 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어도 꼭 겨울 풍경화 같으면은 고정관념을 깨자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한방눈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이거 뭐, 요것은 다 알죠? 자, 미술 시간 도화지를 펴놓고,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그냥 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요. 그 하얀 데다가 그냥 뭐 너실너실 그런 것보다 제일 잘 그렸다고. 요것이 통시. 아마 이거 혼날 것이야. 응? 자, 이거 뭐 어차피 내가 오늘 통시를 강의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62페이지. 62페이지 보셨죠? 네. 지금 편서. 갑자기 오줌이 말이 없다. 두리번거리다가 소변금지 표지판 뒤에다 쌌다. 바지춤 치켜 올리고 돌아서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읽어보란다. 나는 또박또박 소변금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봐요. 그 밑에 소변금지 거꾸로 읽어봐요. 뭐예요? 지금 편소. 읽었더니 관리인 아저씨가 고개를 한참 기웃거리더니 그냥 가란다. 맞잖아요, 여기. 요것이 통시에. 응? 또 이제 하나만 이제 더 해야구만. 이 재밌으라고 이제 한 거예요. 또 강의하는데 맨날 인상만 쓰다 가면 안 돼요. 한 번씩 읽고 가요. 그 사람 강의 잘한다고. 맞아요. 갑자기 철래가 안 나오네. 저 쉬는 의미에서 천천히 차립시다. 98페이지가 웃기네요. 98페이지가 뭐인디? 선글라스 쓰던 날. 선글라스 끼던 날 맞아. 그거 찾는데 어떻게 한대요? 왜? 98페이지. 그거 어떻게 내 맘을 한대? 뭔가 텔레파시가 통했는가 보네. 웃겨갖고. 자, 98페이지 한번 봐요. 선글라스 쓰던 날. 겨울방학 하던 날 해는 지고 어두운 저녁인데 엄마와 누나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왔다. 엄마는 눈썹 문신, 누나는 쌍꺼풀을 했단다. 일주일이 지나고 얼굴을 보니 다정한 얼굴들이 낯선다. 엄마는 기러기 눈썹, 누나는 붕어 눈이 되었다. 오늘은 그 얼굴이 보기 싫다고 아버지가 선글라스를 이게 통시 그래서 제가 통깨 하나 벌었다고 말씀해가지고 근데 이게 귀중한 그래서 여러분들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재밌고 그냥 웃음이 나면은 그냥 칼칼칼 대고 안독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소리는 한 번씩 해줘요. 안독해서 괜찮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본강의는 안 했어요. 그거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세 파트로 나눠서려고 그래요. 뭐냐면 사람 세 파트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맨 첫째는 뭐냐면 문장론. 근데 이 문장론 왜 하냐면은 그 문장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고 물건을 샀다고 봐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흠이 조금 있으면 그냥 값이 떡 떨어져 버려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전문점 봐도 흠 있는 것은 가격이 반절 이상 더 떨어져 버려요. 근데 뭐냐면 바로 문장이 그거거든요. 실컷 써놓고 문장 조금 틀려버리면 그냥 잘 나가다 저기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문장론이 어렵고도 쉬운 것이 문장론이에요. 저는 그 고등학교 이제 국어 선생님이 대개 보면은 한 학교에 8명 내지 10명이에요. 이제 클래스를 그런데 그 뭐냐면 현대문, 고문, 문법 이게 쭉 있는데 학년별로 들어가고 근데 문법은 하나 가지고 1학년 3학년까지 가르쳐. 근데 문법 선생을 설화하려고 그래요. 나도 설화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문법 가르친다. 왜 문법 가르치냐고 하냐면 문법 1시간 가르쳐놓으면 나머지 반을 저랑 다 껴갖고 가르치거든. 또 가르치면 나중에는 그냥 귀찮이 죽겠다며. 근데 그 문법은 그만큼 싫으라고 그래. 그래갖고 문법 선생을 한번 하면은 한 5년간은 그 문법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저도 수능 문제 보면은 문법 문제 나오면 문법 가르치면 하나도 안 말해. 다 틀려요. 그 복잡한 문법이요. 그래서 문법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가 됐든 수필이 됐든 이론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 작품을 이제 감상하려고 해요.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작품도 이제 하고 또 조금 유명하고 좀 인상적인 작품을 감상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어떤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맡아서 맡은 선생님이 서로 품평을 했어요. 하나 작품이 나오면은 서로 막 이렇게 쓰고 하라고 했는데 딱 돌아오면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참 날카롭게 말해야겠는데 딱 지적해 놓으면은 탁 지갑을 잡고 지갑이 어디 쓴다고. 그래갖고 싹 말도 안 하고 등간을 갖고 이렇게 갖고 해서 그것이 그 분위기를 깨우면서 그건 않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거 보면 뭐냐면은 좋은 것만 얘기해요. 잘 쓴 것만 얘기해요. 잘 쓴 것만. 잘못 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잘못 쓴 것은 조용히 얘기하려고. 그래서 AHNDO 안도야 안도. 여기 H자를 썼더니 H자를 빼버렸더니 우리 학교 원어민 선생님 있는데 엔도 선생님이 엔도가 왜 안도라고 했더니 그 H자더라고 H자. 그래 안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총신에 가서도 얘기했던 게 그 안자를 그 H자를 넣으라고 했더니 ANDO라고 했는데 안도 1, 2, 3, 4 이점까지 싶어갖고 1, 2, 3, 4 저는 성당에 세례명도 뭐냐면 세례명도 이제 생각 안 하면서 안도 안드레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여기 안 읽어보려고 AHT 1, 2, 3, 4 여기 골뱅이 한 메일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제가 맨날 이것만 첨삭만 하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대편 보내면 내가 잘하면 2편
해줄 것이고 한편 해줄 것이고 그 대신 아까 뭐냐면 식구자랑 뭔 자랑은 던져버리고 그래서 써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그다 첨삭을 해드리는데 아까 얘기 뭐냐면 잘한 거 공개적으로 하고 잘못 쓴 것을 그것다가 보내면서 네.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남자를 여자를 귀찮게 한다고 하더니 여러분들 나를 좀 귀찮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필을 전문으로 쓰신 분, 시를 전문으로 쓰신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지금 교재 준비를 그냥 공통적으로 했지만은 지금 시를 주로 쓰신 분들 성함들 봐요. 한 분? 시 등단. 등단 하셨어요? 등단신. 어디서 등단하셨나요? 저는 조선문화. 뭐? 조선문화. 조선? 조선문. 네. 오래되셨어. 대전에 방송 작가예요. 그래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방송 수필?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이제 수필도 시도 같이 할 거예요. 네, 저 수필도. 그 좋아요. 네. 말하자면 우리 신현장 있지만은 남자도 참놈이 좋아요. 네. 참놈이라고 잡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른도 좋다, 애들도 좋다 그냥 그런 것이 좋다. 사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시, 수필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제가 틀리기 쉬운 맞춤법 받아보시죠? 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을 지금부터서 다 하려고 시간 다 가버리니까 한 10분만 드릴 테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 되면은 뭐 다 했든 못했든 간에 자원 할 테니까 한 번 10분간만 한번 해보세요. 몇 분 됐든가 그죠? 틀린 단에다 밑줄 긋고 옆에도 한번 써봐요. 우리가 이제 시나 수필 같은 것을 쓰다 보면 뭔가 제목을 잡을 적에 거창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좀 색다른 거나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거창하거나 색다른 걸 쓰다 보면 우리 생활로 거리가 멀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생활로 거리가 가깝고 우리가 뭔가 친근감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목이 되고 소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 중에서 뭐냐면은 뒤에 보면은 죽이라고 수필 있어요. 죽이라고 수필 있죠? 죽, 예? 나는 죽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계란 있죠, 계란. 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귀. 귀도 있고. 또 무엇이지? 봄날의 천년. 네, 몇 개 있죠? 봄날의 천변 냄새 이게 있는데 우리가 축 한번 축 보면 참 옛날에는 축 하면은 생활이 곤란해갖고 식구들은 뭐 하는데 죽 조금 끓여갖고는 그냥 여럿이 다 먹으려고 그렇게 한 그런 사연이 있었던 죽이고 죽도 뭐. 오지가 죽도 못 먹냐고 그랬고 그 다음 죽하면 아주 냉대를 받았는데 요즘엔 신분상승을 해가지고 죽이 밥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죽이 좀 뭐랄까 좀 귀엽고 귀해. 그런데 이 죽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그 수필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수필을 쓰려고 하면 맨 처음에 뭐냐면은 수필이고 시고
얼개, 말하자면 구조도, 설계도를 잡아야 되는데, 설계도를 잡을 적에 대개 보면 뭐냐면은, 3단 논법, 3단 논법이란 게 뭐냐면은, 이건 서양식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또 이 서양식으로 보면 정반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처음에는 거기에 타당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반대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갖다 정반합, 이거 합쳐가지고, 나는 이 중에서 요걸 택한다, 요걸 택한다. 그것이고, 기승전결한 건 동양식이에요, 동양식. 그래서 처음 어떤 이야기를 한참 불러드렸다가, 또 요 놈을 승원에게 더 발전시켰다가, 저는 이제 살짝 바꿔. 말하자면 지금까지 긍정적인 에서는 그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야기가 곧 나중에 결론 맺는 거, 이런 것이 네 가지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소설적인 건데, 수필도 나오면 말하자면 8단, 전개, 절정, 대단, 그런 거 이제 소설인데, 그거 떠나서, 이제 그걸 얼개를 잡는 거예요, 얼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아까 이렇게 이제 2단으로냐, 3단으로냐, 4단으로냐, 이걸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훈이 있어, 교훈. 시도 교훈이 있어야 되고, 특히 수필론도 교훈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수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수필이라고 안 했어요, 수필. 교술문화, 교술문화. 교술. 교수? 가르쳐 교자. 논술 뭐 어떻게 교수. 그러니까 뭐냐면, 교훈이 있어야 교훈. 이제 그리고 시도 보면 교훈이 있어야 교훈.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고정관념을 버리자고 했죠. 교훈이라고 하면은 천사주의 교훈이 아니에요. 꼭 긍정적으로 끝나고 꼭 교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대단히 나쁜 이야기로 끝나가고 그것을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냐면 교훈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죽을 한번 보자. 죽을 이제 죽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죽집 있어, 죽집. 나 죽을 한번 먹어봐야지. 왜 다른 음식도 많은데 죽을 먹으러 갔을까? 그 죽집에 간 동기가 있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죽집에 문을 싹 열고 들어가면은 그 죽집에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보고 나서 메뉴판을 쭉 보니까는 이 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요 중에는 어떤 죽을 내가 택해야지 이제 그 메뉴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면 이제 주문을 하면은 그 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아까는 이제 분위기를 봤는데 이거는 나오기 전에 뭐냐면은 벽에 보니까 뭐 이삭죽 이제 그 사진도 있고 모나리자 사진도 있고 또 옆에는 뭐 시계도 있고 뭐 달력도 있고 뭐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이제 죽이 나와서 뭐냐면 죽이 나왔는데 이거 옆에 곁들이 그저 반찬도 나오고 또 죽에 대한 어떤 그 맛도 있고 뭐도 쭉 써야 돼. 이제 쓰고 나서는 뭐냐면은 그 죽에 대한 교훈을 써요. 교훈. 반드시 교훈이 들어요. 교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죽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그 죽을 그 많고 많은 중에 그 좋은 그 소자도 있는데 왜 하필 죽이야 죽.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아주 미미하고 조그마한 것도 소자가 될 수 있다. 멋진 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 자, 여러분들 그 죽의 말씀 한번 봐봐요. 죽의 말씀. 제가 지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죽이 진짜로 이게 수필이 됐는가. 자, 외출을 했다.
그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집을 들렸다. 죽집을 들렸어요. 그 왜 죽집을 들렸냐? 별것도 아닌 일 사소한 갈등으로 속을 끓였더니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했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니까 죽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죽집을 간 동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뭘 얘기했죠? 그 홀의 분위기를 한번 보라고 했죠? 작은 호란이 사람들로 꽉 차서 앉을 자리가 눈에 띄지 않았다. 웰빙바람이 불고 웰빙바람을 타고 신분 상승을 한 죽은 아픈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졌다. 과감 벗어나라고 했죠? 한때는 뭐였냐면 턱없이 적은 양식으로 밥그릇을 늘려야 했던 이 땅 아낙네들의 그 궁여지책으로 그 승부수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죽이요 죽. 이러한 신화도 털어버렸다. 먹기에 편안하고 포만감을 주는 반면에 칼로리는 적으니 몸이 찌부둥하고 마음이 산란한 오늘 같은 날 내게는 딱 맞는 끼니거리다. 그래서 구석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서 뭘 시켰어요? 야채 굴죽을 한 사발 시킨다. 맞은편 벽에는 배백무 사진작가의 소나무가 그 소나무 달력이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높이의 무채색 톤들이 몽환적으로 그 꿈속같이 어우러져 있고, 그 사진들은 풍경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풍경 안으로 곧잘 끌어들인다. 그 풍경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나뭇가지 사이에 안개 입자들이 촉촉하게 살갗으로 스쳐오는 기분이다. 그 보고 느낀 거예요. 너무 명암이 짙거나 연한 콘트라스트란 건 뭐냐면 어떤 대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흑백 그 대비 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죽쟁반을 탁 갖다 내려놨어요. 죽쟁반을 내려놓는다. 백자 종지에 담겨서 나온 밑반찬이 정갈하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죽을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뭐냐? 해진 무명옷처럼 날개도 풀어져 갖고 있는 죽. 해진 무명옷이 빠빠하고 보기 아름다운 것이 해진 무명옷. 얼마나 참 소박하고 촌스러운 그 음식이에요. 여러 것이 중요하다니까 이런 것이. 자, 풀어져 있는 죽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푹 튼 것이 아니고 가운데 튼 거에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얹는다. 딱 얹어요. 이제 떠먹으려고 조금씩 채 바깥을 헐고, 이거 뭐냐면 죽 자체를 얘기해요. 조금씩 채 바깥을 헐고 눅진하게 우러진 밥풀들이 목구멍 안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죽이 지금 목구멍 안으로 내려가기 직전이요. 그 뭐냐면 시어코 나한테 한 말씀 했어요. 죽이 한 말씀 한 게 이거 무엇일까요? 교훈. 자, 교훈 뭐냐? 칼로 두부긋듯 매사야멸차게 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법이라고. 칼로 거의 그 두부긋듯이 그냥 야멸차게 탁 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여. 자, 뭐냐? 그대가 먼저 풀어지고 풀어져야 나무 숲도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다고. 그게 죽 자체가 그대로 죽 자체의 자체. 내가 풀어줘야 네 속도 풀어주듯이 너도 먼저 풀어줘야 다른 사람 풀어주는 것이여. 여기 누가 싸웠다고 네가 먼저 풀어주고 다른 사람도 풀리잖아. 이게 바로 그냥 죽을 교훈.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요 교훈 하나 갖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찮은 소재지만 우리한테 아주 그 깊은 교훈을 주는 이런 수필들을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샀으면 진짜 수필가 됐지. 그 다음 뭐냐면 이제 계란. 아무것도 아닌 계란. 그런데 이제 이 계란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계란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계란에 생명이 있어, 생명.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생명을 확인하죠? 따뜻하게 품어줘야 생명이 나요. 생명. 따뜻하게 품어줘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란은 따뜻하게 품어줘야 생명이 있구나. 이거 교훈이에요, 교훈. 그런데 이 계란 요즘이니까 흔해 빠져서 계란이지 옛날에는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이게 앞당이 그냥 꼬꼬꼬다 알라놓으면 그냥 옆에서 숫다기 그냥 탁 애썼다 이거 보면 이제 그 계란 딱 나오면은 그놈을 탁 이제 이 소쿠리 나야 돼 파쿠리나 담아다가 놓고는 장날 첫날 때면은 저놈을 집어다 놓고 하나 놓고 또 싸고 또 하나가 10개를 탁 놓고 여기서는 그 어디 그 깨지게 그 들고 가 들고 가고는 탁 가서 이제 팔고 와서 그걸 갖고 이제 식구들 그 뭣도 사주고 그러면 그거 계란 팔아고 사갖고 놈 그거 행이나 신발을 하는 거 사갖고 가지고 동구박까지 나가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렸는데 내가 오는 거 안 사갖고 뭐 그냥 그 뒤다도 안 보고 막 쫓아가려고 그런 그 계란이야 계란. 근데 이제 저는 그 계란하고 조금 좀 뭐랄까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요. 그 내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적에 아까 초등학교 안 되겠다 그죠? 국민학교 다닐 적에 6학년 때는 자 시골에서 우리가 두 반 있었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온 놈들은 12명밖에 안 돼서 중학교 시험 보는데 근데 중학교 시험 보는데 과외를 해서 과외를 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못하니까 동네 부잣집 사랑방을 얻어갖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과외를 시키는데 선생님한테 당번이 있어. 그럼 오늘 당번은 뭐냐면 계란 2개 딱 넣어갖고는 저녁에 하나 아침에 하나 그 드시라고. 근데 내가 그 당번인데 계란을 넣고 가다 뛰어가다 자빠져서 계란이 싹 깨졌어 2개. 그래갖고 이제 깨졌는데 요것이 그 호주머니 포켓 안에서 깨졌으니까 얼마나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요 깨진 건 저리 가라고 큰일났네 이제 선생님 계란을 주었는데 또 집까지 가서 갖고 오기도 그렇고 집이 또 계란 있는 건 모르고 그 이제 참 할 일 없이 갔는데 한참 돼도 뭐라고 하냐면 그날 공부도 안 되지.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계란 담은 누구냐? 전디지가 오다 깨버렸어요. 자판이 깨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선생님 같으면 되는데 그때 선생님 뭐냐면 그래요? 나가 손들고 섰어. 그래갖고 이 손들고 바깥에가 손들고 섰었다는 얘기에 손들고 섰으면서 뭐냐면 지금 같으면 그냥 분노에 차고 그럴 텐데 옛날에는 내가 잘못해갖고 그냥 그 못 들어갖고 그 갖고는 게 있는데 꼭 그 양반은 이제 몇 시쯤 알아갖고 와서 이제 뒤에 와서 질문을 그러거든. 근데 꼭 한번 그 동네 선생님 떠나서 둘 다 술 먹고 와. 근데 술 먹으러 가서는 내가 손들인데 뭐 휙 가갖고는 안 와서 왜 손들고 있었는데 나가 그 방에 들어가보자고 했더니 나중에 그 양반이 들어와갖고는 손들도 모르던 나는 거 내가 돌아오는 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기분 나쁜 게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칠순잔치가 무엇인가 되었는데 칠순잔치가 됐는데 내가 이제 씻은다고 축시를 하나 가서 낭송을 하고 축시를 해서 야 임마 나 못 이어. 나 왜 못 오냐? 나 그 양반 축하를 못 이어. 글쎄요. 안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 교감을 하는데 그 양반이 손녀딸이 앞으로 들어오는가 봐요. 전화를 딱 갖고는 어이 자네가 그 학교 교감인가? 예. 우리 그 손녀딸이 말이야 시골서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데 참 어려우니까 그 좀 어떻게 학비를 면제해 줄 수가 없는가? 그래서 뭐냐면 없습니다. 왜?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그 걔보다 더 불쌍한 애들 많아요. 그랬더니 그여 타고는구만. 그대로 그 죽었다고 연락 와도 가서 안 써야 내가. 지금도 기분 나빠 내가. 그런데 저도 참 교직에 오래 있다가 한 40년 있다가 정리했지만은 선생님들 다 존경만 하네요.
나쁜 놈, 질 나쁜 놈 아니에요.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질 나쁜 놈 있어요, 질 나쁜 놈. 육성예배 안 냈다고 운동장 도르라고 하고 막 네. 그랬어요. 이 학교는 육성님이 안 됐다. 어떤 선생님이 지금도 윤 선생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도 말한다고 땡볕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길 놓고 그 가서 서쓰라고 갖고는 땡볕에 그 갖고는 철도를 못하게 그 가서 근데 그런 놈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아유, 얘기들 잘. 아유 정말. 그러고 뭐냐면 또 아유 왜 선생님? 이제 교감들은 이제 어떻게 수업하는가 이렇게 이제 둘러보자네 그 수늘하자네 어디 갔더니 양말에서 고무줄 빼갖고는 나와갖고 콧등에다 대고 턱 쏘는 그 턱 쏘면 눈물이 쏙 빠져서 들어가고서 내가 아이고 저런 것들 참 선생이라고. 선생이라고 그러지 나쁜 놈들이 많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도 대단히 질 나쁜 선생님인데 인생이 바다니까. 근데 그거 뭐냐 부잣집 새끼들은 다 이뻐요 또 맞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나쁜 놈 몸자로 주면 안 되는데 잘하셨어요. 안도 선생님 안 그러셨을까요? 몰라. 자, 괜히가 엉뚱한 데로 나갔다가 내가 좀 성질 북받쳐갖고 좀 계란 시골 조카가 계란을 가져왔다. 시골 조카가 계란을 가져왔어요. 토종닭에서 얻은 유정란이라고 한다. 유정란이 비싸잖아요. 네. 바쁜 아침 간단히 프라이를 하거나 프라이가 아니에요. 프라이를 하거나 라면에 깨뜨려 넣기도 하고 저녁 반찬이 허술하다 싶을 때면 뚝배기에 깨넣어 몽근하게 찜을 하기도 하는 계란은 냉장고 속 비상식량이요 빠질 수 없는 부식거리다. 요거 계란에 대한 쓰임새를 쭉 해놨어요. 요즘은 쓸 수 있죠. 네. 예, 그런 계란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나는 자주 잊고 산다. 살아있으면 분명한 생물이건만 살아있으면 기미조차 기미도 증거도 없다. 눈도 코도 없고 털도 비늘도 없으며 꿈틀거리지 않고 시끄럽지 짖지도 않는다.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깨트려도 반항하지 않는다. 둥글리면 둥글리는 대로 깨트리면 깨트리는 대로 프라이팬 위에서건 끓는 물 속에서건 한 점 먹거리로 저항 없이 뭐든다고 써요. 순교를 한다. 순교. 계란도 순교를 해요. 피천득이가 그 생명이라고 시에다 이랬었어요. 나는 보았다. 사흘 동안 풍겼던 품에서 다리 그 어미나한테 풍겼던 달걀 속에서 지금 같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실을 하나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실을 끌어들인 것도 그 소재를 살릴 수 있는 거, 주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만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명언 명구도 끌어요. 명언 명구. 그래서 명언 명구를 많이 보세요. 그 대신 뭐냐면은 명언 명구를 그대로 나온 대로 하지 말고 살짝 바꿔서 내 것으로 만들면 더 좋아. 네. 예. 그래서 시인들은 이제 우리 시를 쓰다 보니까 시인들은 나무 시를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고 수필가들은 나무 숲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읽는 목적이 틀린 뭐냐면 그 패러디하고 뽕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시를 안 써야겠다. 이제. 누가 써버렸으니까 남이 한 번 읽어먹는데 또 읽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를 쓰지 않고 그것을 조금 바꿔서 하라고. 이 세상에 지금 몇십 년 아니고 참 수많은 이 세월이 지났는데 아주 새로운 아주 창조적인 것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 했어요. 그러나 다 들은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아주 흔해 빠진 거 하지 말고 뭐 세월은 유사같이 흘러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응?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짝 비껴서 하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시를 쓸 정도. 자 그럼 이제 이 시로서 이제 하나 딱 일단 더 강조해 놓고
살아있음에도 살아있음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것도 뭐라고 했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따스하게 품어주면 살아있음의 증거를 내보인다. 심장이 뛰고 날개죽지가 생겨나고 삐약삐약 소리도 한다.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최고 묘약. 자, 거기다 밑줄 쳐요. 사랑의 온기. 사랑의 온기. 살아있는 것을 더욱 살아있게 하는 것이 사랑의 온기요, 사랑의 온기. 자, 그래서 이 조용한 생명체는 침묵으로 시위하고 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사랑의 온기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녹여줄 수가 있어요. 녹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한 게 나도 천일에 가고 우리 마누라한테 사랑의 온기를 좀 쏟아줘야구만. 요새 내가 계속 3일간 술을 먹고 왔더니 뭐냐면은 당신 요새 살라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한마디 쏟았더니 이제 내가 좀 잘못한 게 사랑의 온기로 말의 온기. 아직은 뭐 이제 또 포도와 준다고 안 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왜 농담을 하냐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가서 핵이 있어. 핵 술에 물 탐든 물에 술 탐든 그것은 그냥 무덤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반드시 핵이 있어야 돼요. 그 요즘에 저 트로트 열기가 대단하죠. 트로트 열기가 대단한데 그 트로트 열기가 대단한 것까지는 참 좋고 트로트까지나 우리 민족 노래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나는 요즘에 조금 걱정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가수들 노래는 잘 부르고 목소리는 좋은데 작사가들이 이것도 작사라고 쓰는 것인지 이게 삼류로 그게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무슨 얘기? 네가 왜 거기서 숲에서 나와? 뭐에서 나와? 여관에서 나와? 이게 무슨 놈이 이게 작사가 이게 뭐예요? 그 방탄소년단 그 노래 보세요. 시인은 그 시를 못 따라가요. 얼마나 멋있게 썼는지 몰라요. 이 노래 가사도 건져놓은 건 참 많아요. 삼류 같은 내가 삼류 그 가수들 보면은 삼류 노래 가수들 보면 그 가수 삼류를 보인다니까. 아주 이게 그렇게 참 치사하게 유치하게 쓴 놈들 많이.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번 보면 입에서 부르고 끝나버린 것이고 고상한 거 얼마나 좋아요. 참 인생은 하수생 평생 하수보다 가는 것이잖아. 나그네기 그런 노래 참 쉽지만 이게 아주 우리가 마음속에 탔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또 난 참 정감 거인 막걸리 한 잔. 그 막걸리 한 잔 내가 쭉 들어봐야 그냥 내용 구수 스토리가 있어. 그러지. 우리가 쓰는 시 수필도 아무 건데기도 없고 어떤 교훈도 없고 그것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괜히 너무 시간만 뺏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귀도 보면은 너무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을 길기 때문에 귀는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드리겠어요. 근데 내가 강의를 여러 군데 하지만은 읽어보라고 주면은 대답만 하지 집 가서 읽어서 네. 그러나 여러분을 믿어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강사가 말하자면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한 7년 강의를 했는데 그 수강생들이 교수님 그래요. 그 교수님.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나는 교수가 아니다. 교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강사지 무슨 교수요. 그리고 공민내로 알고 있어 교수라고 하지 말라고. 그 강사가 좋고 선생님이 좋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뭐냐면은 중국서는 아저씨를 갖다 선생님을 아저씨를 선생님이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님자가 참 중요해요. 님자가. 선생님 하면은 존경 받는 선생님. 이 선생 하면은 뭐냐면 가짜 아저씨, 어이, 뭔 선생? 그거 잡아, 뭔 선생? 선생님. 근데 중국에서 선생님은 뭐냐면은 요 선생이야, 아저씨. 뭐 중국의 선생님 뭐냐? 늙을노자라고 해서 뭐냐면은 익숙하고 노련하고 하지 그냥 나이만 먹어서 늙을노자가 이거 스승사자야. 그래서 존경받는 것은 늙을노자. 그러니까 그 아저씨 그 중국 쓰는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제 그저 선생님 그 이제 근데 선생의 제 자신이 이제 선생 나 자신 선생의 선생. 근데 그 나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제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시를 똑 부러지게 쓴 것도 아니고 수필을 그냥 아주 잘 쓴 것도 아니고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할 수 있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 내가 시를 어떻게 써? 수필 내가 어떻게 써? 자신감으로 나도 쓸 수 있어. 나도 한번 써봐야지. 무엇을 쓸까 이거 하면서 여러 것을 그 소재 같은 거예요. 나도 이거 한번 써봐야겠네. 그렇게 푹 죽여주고 이렇게 푹 뜯어주고 뭔가 의욕을 갖게 해주는 거 그것이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끄덕끄덕 진짜 쓰려고 막 와서 근데 이제 이거 봐야 이제 진짜 썼다. 근데 그 내가 고등학교 선생할 적에 남고하고 여고 이제 있는데 그 보면 여학생들은 대답을 참 잘해. 거기다 끄덕끄덕 그러니 남학생들도 눈만 벌뜨고 있는데 점수 나오고 보면 남학생들이 대답만 하는 놈들은 절대로 여학생들은 안 써보려고. 맞아요. 마치 긍정을 음식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사기를 푹 뜯어가지고 뭔가 의욕을 주기 위해서. 네. 자, 우리가 이제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대해서 글을 쓴다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명아주 지팡이인가 무엇이 그 친구 오래 산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이 있고 또 뭐냐면은 그 어떤 그냥 손자가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그냥 지팡이를 사려고 참 좋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마음이 참 찾고 그 지팡이 그런 모양의 지팡이 하지 말고 그 뭐냐면 지팡이에 대해서 뭐 쓰거나 그냥 무엇이 오래 산다고 그 쓰게 되지 말고 노년의 통반자. 노년의 통반자예요. 지팡이는 영어는 노년의 통반자다. 근데 서양 사람들 지팡이를 찌르다 걸고 다니는 놈들 있어. 신사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노년의 통반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돈 부대나 있는 지팡이는 좀 비싼 것이고 아마 싸구려 나온 걸로 된 것이요. 이제 그 지팡이는 영국 사람들 모자고 지팡이는 그 신사의 그 어떤 심벌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인데 요런 것들을 실제로 이왕 보면 노년의 통반자 한다든가 또 이제 뭐냐면 그 일기장을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일기장. 그 일기장은 자기가 하고 온 일을 갖다가 그대로 쓴 것이 일기장이요. 그 잘못 배운 거예요. 일기장은 뭐냐면 그 하루 지내다가 뭔가 인상 깊은 것 이거 하나 간직하고 싶은 거는 딱 잡아서 그 일기장이요. 그런데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오줌 누고 차고 뭐 엄마한테 꾸중 듣고 그 일기장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거 써. 그래갖고 초등학교 다닐 적에 국민학교 다닐 적에도 그 뭐냐면은 참 잘 썼어요. 그냥 다 잘 써요. 또 뭐냐 동그라미 다 해갖고
그러고 뭐냐면 거기다가 솔직했으면 어저께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다. 아니 그 솔직히 그냥 일기장은 남이 읽는 거 아니에요. 아무 선생님이 읽으면 안 되고 그건 그 일기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비밀이고 그런데 엄마가 저 선생님 뵈려고 가서 갔더니 그 선생님이 쳐다보고 그러더라고만. 그 애기 아빠하고 싸운 거 화해했어요? 본일 없는데 왜? 저 새끼가 그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 싸웠다고. 근데 그 일기장 그것이 아니고 일기장은 뭐냐면은 시간이 하루 종일 내 멱살을 끌고 다니는 흔적이에요. 그게. 그 일기장이 일기장. 그죠? 내 멱살을 끌고 다니는 흔적이거든. 그러고 일기장에다가 콕 매달 밑에 날씨는 거기나 없어. 날씨는 날씨가 좀 기분 좋은 날생인가? 콕 날씨 쓰라고 갖고 옛날에 그저 있잖아요. 그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다른 거 다 밀어도 되는데 일기장 얼마나 순진해요. 그냥 그 날짜 쓴가 지금은 10년이라도 되는 게 그지만은 옛날 기억을 못 하면은 그 옆에 착한 놈한테 물어보지. 야 그날 뭐 비 왔냐? 흐렸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그 아는 푸는 사람도 없는데 그 뭐냐면 일기라는 것은 내 뼈가지를 탁 잡아 끌고 다니는 그 순간에 그 인상 깊어서 쓰는 거거든. 그게 그 일기장. 이게 뭐냐면 또 그 메아리는 뭐예요? 메아리는 소리의 그림자, 소리의 그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는 뭐냐? 여자는 뭐냐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난해한 학술자래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가요. 말하자면 여자도 남자가 그렇지. 그 평생 풀리질 않아요. 학술자. 자, 그 다음에 철사는 뭐냐? 떠돌던 나그나의 영혼이다. 또는 낙엽은 뭐냐면 숲의 영혼을 덮어주는 이불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는 조금 뭐 쓸만하다 싶은 메모를 갖고 그거 지금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 필요하다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배우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그냥 난 몇 년을 한 것이지만 그게 보너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갖고 다니면서 시스템, 수비스템 한 번씩 써보라니까 그냥 멋지게 탁 하면서 써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파자 소리가 나와야 내 작품 성공입니다. 아까 자기가 제일 부끄러운 걸 뭐라고 하세요? 자기 책이 이사가 갖고 농장 밑에 가라스 마시라고 귀가진 거. 그 적은나라가 이제 서서는 얘기. 기껏 써놨더니 농장 밑에 들어가서 급파초 앉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 책이 여러 사람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쓰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 책 중에 한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 옛날에 가수들이 그러면 LP판에 뭐 이 사람 이야기가 앞에 뭐 한 장이고 뒤에 읽고 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딱 히트곡 하나 있어요. 나머지 텀으로 따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도 시나 수필에 가서 내 대표작 하나만 딱 나오면 나머지가 텀으로 쫙 따라가는 거죠. 아까 내 통시집도 지금 몇 개가 탁 읽은 거 참 중에 다 재밌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것이 재밌는가 재미도 없네 또 읽고 그래서 한국 다 읽게 되는 것이 한 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제가 드린 그 통시집 보면 진짜 재밌어요. 내가 재밌다고. 오늘은 그냥 이제 첫 시간인데 별로 두서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 재밌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알찬 강의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가고 이제 포스트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도 반갑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혹시 제가 저는 이렇게 맨을 볼 펴줬지만
여러분들 보고도 폰치 맞추는 거냐면 마스크 쓰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 양해 그러시고. 네. 그도 저 혹시 이제 그냥 신할 좀 지나치시고 그냥 안에 적고 싶은 거 이제 그 지난 문화집에서 수강생이하고 그러냐고 뛰니까. 저반 이렇게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